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부 벽체 단열재 관련해서 경험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물량 계산이 좀 중요해요. 단열재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부피도 크고 나중에 이렇게 딱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단열재는. 그러니까 조금 더 물량 계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것들이 저희 집에 사용된 단열재예요. 이게 부피가 이게 압축식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사용한 거는 아이소바는 그리고 물량이 굉장합니다. 이거 옮기기도 힘들었고,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소바 제품이 장점이 또 분명해요. 자립식이라는 거, 그리고 물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 보면 시험 성적표인데 보시면 그 길이랑 뭐 기타 등등 써 있죠.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길이가 2353이 아니라 2460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걸 일일이 잘라내야 됩니다. 스터디에 맞게.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생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일이 많았죠. 이게 그냥 압축식 그런 거면, 그것도 압축식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라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간 그래서 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붕용. 사이즈가 좀 다르죠. 얘는 지붕용으로 두께 240mm짜리 제품으로 해서 둘 다 그 단열이 1등급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에코베트 제품인데 얘는 크랩스 에코베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열 등급은 1등급인데 얘는 1층 천장용이죠. 1층의 천장, 그러니까 다락바닥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부용은 좀 아이소바 걸 안 썼어요. 아이소바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좀 어차피 1층 지붕은 실내 어떻게 보면 중간 벽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내부 벽체이기 때문에 에코베트를 썼습니다. 근데 정말 얘는 정말 작업하기 편해요. 에코베트는. 아이소바랑 비교하면 아이소바가 100이면 에코베트는 1입니다.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집 짓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는 게 뭐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한다면,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열재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코베트 할 때는 정말 쉬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따갑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어요. 자립식도 아니고 이게 압축식이다 보니까 적당히 하면 다 들어가고 쉽게 들어가고 하여간 얘는 정말 편하거든요. 네. 이 메테리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쉽게 얘기해서 솜사탕 같다고 할까요? 생크림 같다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는 거야. 부드럽게 쏙쏙. 근데 아이소바는 나무토막이에요. 나무토막.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다 편집을 하고 다 잘라야 되고 요철에 맞게끔 다 얘를 재단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겁나게 따가워요. 겁나게 따갑고 무겁고 에코베트는 안 따갑거든요. 이 광고 보면 이렇게 이불 좀 덮고 있듯이 덮고 있잖아요. 에코베트를. 실제로 그래요. 안 따가워요. 근데 아이소바는 정말 따가워요.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열재 작업하기 전에 저런 그 작업복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래도 근데 솔직히 아이소바가 아니라 그냥 에코베트 하실 거라면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에코베트는 하나도 안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에코베트, 물론 저는 에코베트 쪽 작업은 거의 안 했어요. 몇 번 하긴 했는데 대부분 저기 아내가 에코베트 천장 쪽을 했고요. 1층 천장을.
그 아이소바는 집사람이랑 조금만 같이 했는데 집사람이 지지를 쳤어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래서 제가 아이소바 작업을 계속했고, 아내가 에코베트를 좀 많이 했거든요. 천장 쪽을. 네. 저도 중간중간 에코베트 작업을 조금씩 했는데, 아, 정말 에코베트는 안 따갑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런 작업복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상 보시면, 단열재 잘라가지고 저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벽체는 쉬워요. 벽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좀 길이에 맞게 잘라서 꼭꼭 쑤여 넣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열재가 얼추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다락에도 이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스터드 벽체와 지붕 장선이 만나는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보마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마기는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볼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래를 막게 되는데, 그러면 형태가 대각선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석가래 처마 부분에 만나는 보마기는 끝마기 장선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장선은 아니죠. 끝 보마기라고 해야겠네요. 거긴 수직이고, 중간에 블러킹은 장선과 수평하게, 그러니까 같은 꼴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 끝마기 쪽은 대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일일이 그 뒤에 맞춰서 또 대각선으로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붕이 아니라 벽체에도 저거에 맞춰서 일일이 잘라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는 사실 뭐 힘들 게 없어요. 끼워 넣기도 편한데, 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각각의 요철이 생기면 이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두께를 감아 길이를 재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잘라줘도 되긴 하겠죠. 근데 안 잘라주면 공극이 생깁니다. 중간중간에 공극이 생겨요. 특히나 벽체나 지붕 쪽에 그런 게 생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 사이에 다 결로가 발생하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철에 맞게 다 잘라야 되고, 또 그거를 제대로 거기 안에 피트하게 맞게끔 그 사이에 비집어 손을 넣어서 그 사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단열재가 굉장히 단단해요. 얘는 이거 만져보셔야 아는데 아이소바처럼 솜사탕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단단해서 끼워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석고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고 받침이 지금 벽체 깔돌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윗깔돌이 위에 석고 받침을 해놨잖아요. 나중에 이제 석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게 다 요철인 거잖아요. 저 사이 틈새에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고 받침만큼 일일이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극이 없이 제가 밀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일일이 다 잘라서 그 안에다가 제대로 공극이 안 생기게끔 딱 밀착시키는 게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이게 이런 그러니까 형태를 유지하는 단열재가 아니라 에코베트 같이 막 조금만 눌러 쑥쑥 들어가고 하면 얘네들로 과연 그 안을 밀착을 시켜서 단열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다 에코베트를 막 눌리고 막 짜부라들고 모양이 이게 변형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은 정말 더럽게 힘들은데 저는 정말 더럽게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징징거리냐 뭐 이렇게 엄살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단열재 작업이 제일 어려웠던 게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런 요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석고받침부터 해가지고 보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각선이거든요. 중간에 보강해준 보마기 쪽도 대각선으로 단열재를 잘라야 되고, 근데 저 단열재 자르는 게 이렇게 제대로 자르는 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수월치가 않아요. 두껍다 보니까. 게다가 이건 정말 해보셔야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요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소바는 굉장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지치고 따갑고, 그리고 제가 이거 5월 달에 했는데 아마 여름에 하면 정말 장난 아닐 거예요. 제가 봄에 했으니까 그나마 한 거지. 그래서 단열재를 선택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이소바를 한다면 저렇게 일일이 요철 부분을 다 잘라내고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설픈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공국이 다 생겨서 기밀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단열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그런 걸 안 할 거라면 저는 에코베트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에코베트 같은 걸로 좀 짜그라들고 이러더라도 충분히 많은 약을 쑤셔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아니 그게 맞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에코베트도 매뉴얼이 있고 얘도 눌리면은 단열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니까 에코베트도. 근데 그런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보강해준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보마기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대각선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십 개를 잘라야 되니까요. 정말 이게 좀, 하여간 저는 아이소바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아이소바라는 단열재는 그걸 좀 아셨으면, 아니 그걸 좀 그러니까 그거를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만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잘라내고 편집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데 되게 짱짱해요. 짱짱하고 딱 피트한 맛이 있어요. 공격이 없구나, 제대로 꽉꽉 채워졌겠구나, 제대로 단열재를. 그런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거고요. 저는 얘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알고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자립식이라는 거, 그리고 물에 강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만큼 또 어렵더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콘센트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단열재 작업할 때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뭐 나중에 전기 작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콘센트 자리 미리 다 만드시고 관도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 사이 채워 넣어 주셔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단열 관련해서 이런 작업들이 병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1층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은 아이소바가 아니라 에코베트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단열 성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이소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벽체용으로, 외부 벽체랑 천장용으로 아이소바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와 만나는 1층 천장 부분도 블락킹이 있는 부분은 석고받침이 있고 블락킹이 있는 부분은 외부와 만나잖아요. 그 부분은 아이소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소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석고받침이 있어요. 그죠? 일일이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석고 받침 사이에 일단 집어넣고, 지금 요 사진은 없는데 다른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저기를 또 채워 넣었거든요. 다른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벽 외부와 만나는 쪽은 다 아이소바로 작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안에가 내부 단열재, 내부 2층, 1층 천장 단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부인데 굳이 다락가 1층에 단열재를 채워 넣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부도 단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1층과 2층, 물론 그런 게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다면, 뭐, 다르겠지만, 여름에 1층과 2층의 온도 차이가 저희 집은 엄청나요. 그리고, 겨울에도 1층과 2층의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름이랑 겨울에는 지금 여기 다락에서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제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 제가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영상 안 올리거든요. 작업을 못해서 그래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만약에 1층에 제가 저렇게 단열재를 안 하고 그냥 비워뒀더라면 1층도 겨울에는 어느 정도 더웠을 테고 여름에는 또 온도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 공간을 다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또 단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위에 단열을 하고 냉방도 한다면, 냉난방을 다 한다면 뭐 크게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처럼 1층만 주로 1층만 쓴다면 여긴 가끔 누구들 지인들이나 오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다락은.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실 거라면 단열재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연장선이겠네요. 그래서 외부는 이런 식으로 또 잘라가지고 꽉꽉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외부 벽체와 만나는 1층 천장의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소바를 잘라서 일일이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어가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에어가드는 나중에 따로 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도 관련돼서 이제 수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열재 작업할 때 이것도 미리, 그러니까 단열재 작업할 때 같이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잘라낸 거 보이시죠? 단열재를 이 두께만큼, 각상의 두께만큼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소바가 장단이 분명해요. 이런 식으로 홈을 딱 만들어서 꼭 끼워 넣으면 비는 공간이 안 생기겠죠. 밑에 이 호스 라인도 보면은 그 생긴 모양에 맞춰서 제가 잘라냈거든요. 그 두께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소바의 되게 장점이에요. 이 이미지도 보시면 밑에 이렇게 전기 관련된 전기 콘센트 보이시잖아요. 좌측 아래에. 요거도 이렇게 전기 CD간 요걸 요만큼 잘라낸 거거든요. 그 두께만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복스함이랑 이런 형태대로 딱 잘라내서 거기에 딱 피트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에 어떻게 보면 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아이소바랑 생코반 코리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제가 써보니까 장단이 확실한 단열재예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욕실 부분에 보시면 파이프 라인만큼 잘라내서 안으로 밀어 넣은 거고요. 밑에 하얀 거는 우레탄 실리콘이에요. 나중에 욕실 작업할 때 한 거 보여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열재 작업까지 말씀드렸는데, 단열재 선택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본인 각자에 맞는 단열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이소바를 선택하신다면 만약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니라, 앓는 소리 한 게 아니라, 아, 얘 정말로 따갑구나. 그리고 잘라서 끼워놓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지만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빈 공간 없이 타이트하게 딱딱 단열재를 넣을 수 있겠구나. 좀 단열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재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달 겨울에 그 정도 연료를 사용해서 온도를 그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5, 6만 원 정도, 한 달에 5, 6만 원 써서 겨울철 23도를 유지한다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름값이나 기타 등등 점점 올라갈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단열재를 선택하시고 단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이 여름 되면 또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봄, 가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